여러분은 기타에 왜 취미를 가지게 되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이 기타를 배우게 만들었나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주변에 기타 치는 지인 또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타로 노래하는 취미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기타로 밥 벌어먹고 싶은 목표 때문에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사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타 지판을 외우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기타를 처음 시작하면 기타 지판을 그냥 외우는가 보다 하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기타 지판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판을 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지판이 잘 외워지십니까? 지판표에 나와 있는 그 음을 내 기타에 찾는 것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타만 치는 사람도 아니고 나가서 일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도 해야지 또 집안일도 해야지. 그런데 언제 기타 지판을 외우고 있습니까? 기타 지판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더 이상 기타 지판을 못 외우겠다 하는 현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결과적으로 제 기타 실력을 확 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지판을 외우는데 끙끙거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타를 왜 연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왜 기타에 취미를 갖게 되셨다고 하셨나요?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기타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기타 지판을 외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타를 배우기로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최근에 들었던 좋아하는 곡을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지인들 앞에서 또는 지인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서 기타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기타를 왜 독학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처음 목표를 다시 찾으니까 현실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타 지판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기타를 배우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들 지판을 외운다고 그러면 원래 기타 배울 때는 지판을 외우는 건가 보다 하고는 우르르 가가지고 막연하게 기타 지판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지판을 외우는 것은 기타로 음악을 향유하고자 하던 우리의 목표에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기타를 배우는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좋아하는 곡을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지인들 앞에서 또 지인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타 지판을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타 지판을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기타를 배우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타를 배우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지판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판을 암기하게 되면요, 코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 합주를 하게 되면 혼자서 솔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밥 벌어먹는 목표에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타로 밥 벌어먹자고 기타를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취미 기타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야매 기타리스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판을 암기하는 거는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짓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야매 기타를 배우는 데 사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야매 기타리스트에 가까워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판을 외우는 것은 야매 기타가 아닙니다. 제가 야매 기타리스트가 목표인 분들에게 기타 지판을 외우는 것을 좀 강하게 비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타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는데 안 해도 될 것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타를 포기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타를 배움으로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목표는요, 기타 지판을 암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타 지판을 암기하면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타 지판을 암기하는 건요, 진짜 기타리스트가 되시는 게 목표라면은 반드시 지판을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내가 기타를 치는 목표가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매 기타리스트는 지판 암기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드를 암기하는 겁니다. 어떤 노래든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은 악보와 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는 코드에 맞춰서 기타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기타로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것은요, 게임과 비슷합니다. 가사 위에 코드가 나오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외운 코드를 잡고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마치 리듬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 할 때 A 코드, 우리가 A 코드를 외운 다음에 A 코드를 그냥 하면 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할 때, 걱자를 할 때 E 슬래시 G샵이 있으니까 E 슬래시 G샵을 외운 다음에 이 걱자가 나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걱자와 동시에 E 슬래시 G샵을 연주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F샵 마이너, 말아요 할 때, 말할 때 F샵 마이너, 말아요.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향유한다는 것은 이런 리듬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야매 기타리스트가 코드를 외워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코드가 한두 개도 아니고 발의 코드 같이 손가락 힘이 세야만 가능한 코드들은 아예 치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야매 기타죠. 저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코드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보를 보면은 반주하며 노래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립한 야매 코드를 가지고 악보의 코드들을 편법으로 대체하면서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어려운 코드가 나오면은 쉬운 코드로 자연스러운 진행이 되도록 바꾸며 알려드렸거든요. 그렇다고 정석 기타랑 너무 동떨어진 것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매 코드로 몇 곡을 이제 연주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어느 순간에 발의 코드가 가능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쉬운 야매 코드를 계속 잡으면서 점점 손가락에 파워와 근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 코드를 잡으면 지금은 이제 소리가 잘 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발의 코드는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의 코드를 포기하고 야매 코드를 연구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심코 한번 발의 코드를 잡아봤는데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아마 손가락 근력이 생겨서 발의 코드가 가능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발의 코드를 사용하며 기타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의 코드가 없어도 야매 기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자면요,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기타로 밥 벌어먹고 살 게 아니라면 기타 지판을 외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야매 기타를 배워서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는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기타를 연주하는 목적이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명확하게 세팅되셨다면 지금부터 야매 기타 채널에서 야매 코드들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십 분 동안 암기할 필요도 없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암기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야매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좋아하는 어떤 곡이든 기타로 반주하고 노래하며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곧 있을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